수고하십니다. 무 많이 받으십시오. 설 잘 쉬셨습니다. 모두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부정 기준으로 원래 우리 당도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고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미국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다행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게 이번에도 비핵화에 관한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날짜부터 먼저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우리가 가야 할 목표점은 검증 가능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인데 미국만의 안전을 담보하는 ICBM의 포기와 핵동맹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회담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운명을 거는 중대 분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런 중차대한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가 모두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회담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돌아볼 때 북한이 믿음직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지금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동맹국인 한미가 한 팀이 되어 북한 비핵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믿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에 우리 자신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되어난 이후에도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자기 운명의 주인인가? 아니면 미국과 북한이 자신들만의 계산기를 두들겨가면서 하는 협상을 그저 지켜보는 그런 처지에 있는가? 아니면 공격적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야당한테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대통령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협상에 앞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과 긴밀히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고 핵동결 수준의 미봉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북핵 동결 수준의 하면은 결코 수용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핵리스트 신고 검증이 북한 비핵화의 전제라는 점을 청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당의 사법부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다들 보내셨을 텐데 연휴 내내 뉴스를 통해서 들리는 대선 불복 공론하는 집권당 대표의 말에 많은 분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셔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지난 대선에 대해서 불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대선 결과 인정하지 말자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선이 끝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왜 무슨 대선 불복 발언입니까? 집권당 대표의 대선 불복 발언은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유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강호할 여론조작, 자신들이 저지른 강호할 만한 여론조작 범죄를 숨기고 오히려 책임을 야당에게 덮어씌우려는 정치 책략입니다. 집권당 주요 당직자들이 연휴 내내 쏟아내는 재판 불복 사법부 공격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집권당의 이런 재판 불복 행동이야말로 상권 분립의 헌법 질서를 흔드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 정권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촛불정신 그리고 촛불정신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촛불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는 입헌주의, 법치주의 요구 아닙니까? 이 정부도 바로 그 헌법과 법률 위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정부는 촛불의 진정한 의미조차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정권의 정략 필요에 따라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대선 불복 이야기를 자기들 스스로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마치 야당이 대선 불복을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이러면 안 되죠. 스스로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를 왜 이렇게 일을 다 복잡하게 예.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오늘 이야기였지만 미국 정상회담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날짜만 지금 급하게 발표한 이 상황에서 과연 내용에 어떤 것이 담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사실상 단순히 형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협정의 문을 여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종전선언이 있고 나면 당연히 그 다음 나올 부분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폐기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보 공백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큰 그림 속의 종전선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도 보면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용하기도 하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렵다는 인식을 하기도 하면서 정확한 그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핵화에 대해서는 깜깜이 전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 비핵화에 대한 그림을 내놓길 바랍니다. 또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비핵화도 살라미 또 그리고 대북 제재나 완화 부분도 살라미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살라미 속에서 비핵화의 그 동참령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퍼스트에 따른 어떤 협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미국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하여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또 그리고 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해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도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조약에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입장,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런 입장을 표시할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덧붙여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께서 이 베트남에서 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면서 이 베트남과
미국이 예전에는 총칼을 겨눈 사이지만 지금은 차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트남의 평화협정이 다시 한번 생각납니다. 전쟁은 선언으로,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협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1972년 평화협정도 결국은 그 이후 베트남의 공산화를 가져왔고 지금 베트남은 공산주의화된 베트남입니다. 그런데 이 베트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협정과 종전선언만으로 모든 위험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날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부품으로 재미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는.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냐. 우리 지방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미국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쓰나미로 저희 대한민국의 지방선거를 졌고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참패를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전당대회 날짜하고 공교롭게 겹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여나 또 내년 총선에서 또 한 번 신부품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지난 지방선거 때 신부품으로 재미본 정부 여당이 만약에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 신부품을 계획한다면 아서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국민들도 3번쯤 되면 그 진위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반성은 1도 없는 정부 여당입니다. 연휴 내내 김경수 부학이 올인하더니 심지어 경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이것은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그리고 국회 구하기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구하기 하려면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 의혹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연휴 내내 릴레이 농성, 릴레이 유튜브를 이어갔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묵묵부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화하면서 이거 수기의 경일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반성은 1도 없이 번번한 궤변으로 이렇게 일관하면 국민께서 넘어줄까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응답과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응답과 그리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러한 묵묵부답과 무시로 일관할 때 저희로서는 다음 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서는 방금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 정부 여당의 민심 불복 행태를 보면서 정말로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짜증나시고 화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제가 읽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은 경제 실정 그리고 위선 정치, 독선적인 국정 운영 이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선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길이 없고 TV를 켜면 이해찬 집권여당 대표의 궤변 그리고
정말로 아무 내용 없는, 아직까지는 전혀 내용 없는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또 미국 정상회담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짜증이 나서 밖으로 나가면 지방의 경우에 온 도시가 연임 직전에 발표한 외타 면제 관련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전국. 이게 무슨 대단한 이 정부의 수적이고 성과라고 현수막으로 온 도시를 도배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보도하는, 그래서 집에 있어도 밖에 나가도 정말로 반성할 줄 모르고 민심에 굴복하는 이 정부의 좌절을 했던 이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경제 실정과 민심 이반을 호도하기 위한 현수막 정치, 민주노총에 장악된 앙송 정치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먼저 김용균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요. 엊그제 정부 여당이 이 김용균 씨 사망 사고 후속 대책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직접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정권식 해법답습니다. 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이 민주노총 논리 이거하고 안전 문제 이건 전혀 별개 아니겠습니까? 안전 조치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지 근로조건이나 고용 형태와 연결해서 여론을 호도하면서 안전마저 정치화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정치화 그만하고요. 정말로 근로자의 안전을 바란다면 안전과 관련된 각종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이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공공기관 설립한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또 문제 터질 때마다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비효율과 방만의 대명사인 공공기관을 세워서 안전에 대처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좌파식 해법이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 안전의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네. 지금 이제 3.1절 특사 이런 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훈처 처분 규정 얘기가 있는데요. 이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20년 미만 군인을 제외하고 공권력 희생자와 민주화운동 사망자를 포함한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또 60민주항쟁이나 촛불 집회 참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주의 운동을 한 독립운동자 중에서 북한 정권 출범에 참여한 김원봉 의열단장에게도 독립유공자 서원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북한 정권 출범에 공신이 많은 출범에 공이 많은 공신에게도 서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선뜻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개념이 뭘까? 국가에 대해 공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특히 현대사적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특히 뭐 촛불 집회 참여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념에 따라 논란이 있는 사건과 인물을 멋대로 보훈 대상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맞지 않고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석기 이 통진당 인사들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사건에 대해서 재심 청구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저는 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재판거래 의혹의 끝은 이석기 통진당 사건을 뒤집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의도가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흔들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3.1절 특사에 이석기 전 의원이 포함되는 등 만약 좌파 이념에 경도된 그런 어떤 특사, 특정한 코드 특사, 이념 특사가 또 이루어져서 헌법 질서를 파괴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